네, 안녕하세요. 유그TV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백지 공부법이랑 오답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제가 공부법 영상에서 제가 복습할 때 백지 공부법으로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제가 공부를 했는지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이렇게 빈 종이에 대단원이랑 중단원 이름을 일단 쭉 적어놔요. 이 단원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, 이 대단원이랑 중단원 제목만 봐도 이 단원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우선 이거는 교학사의 화학원 교과서의 목차 중 3단원을 가져온 건데, 3단원 제목이 아름다운 분자 세계네요. 그리고 중단원 제목 1이 분자 세계 건축 예술, 두 번째가 화학 결합, 세 번째가 분자의 구조예요. 그러니까 이 제목의 흐름만 봐도 지금 분자 세계가 어떤 식으로 구조물이 되어 있고, 그 구조물의 기초는 화학 결합이고, 그 화학 결합에 따라서 분자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, 이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나는 이 단어에서 공부해야 될 거는, 분자는 화학 결합을 통해서 어떤 구조를 이루는데 그 원리가 뭐고 얘네가 그래서 어떠냐, 이게 결론인 거예요. 이거를 단원 제목만 봐도 학습 목표가 뚜렷해져요. 학습 목표를 안다는 것 자체가 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, 그 단어에서의 중요한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이렇게 단원명만 써둔 다음에, 그 다음에 교과서든 뭐 수업 유인물이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,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단원에 대한 내용을 그 빈 종이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. 여기서 뭐 얼마나 많이 쓰냐는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. 이것을 하는 것의 목적은 내가 여기서 뭘 모르는 거고, 그래서 내가 뭘 더 알아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, 내가 뭐 너무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일단 그냥 아는 대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근데 백지 공부법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점은, 내가 이 단원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.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단원이 어떤 내용이고, 그래서 중단원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,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일단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건 어떤 과목이든 똑같아요. 탐구든 수학이든 뭐 국어든, 영어는 좀 다르겠지만.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채워놓은 내용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비교를 해봐야겠죠? 내가 어떤 걸 빠뜨렸는지. 저는 그것을 좀 다른 펜으로 적어뒀어요. 여기선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런 것들이 내가 빼먹은 부분인데, 여기서 들어가야 될 디테일들이 뭐 기본적인 단어, 기본적인 용어들 설명 포함을 해가지고, 저는 자주 나오는 그림 예시까지 저기다 다 적어 넣었었거든요. 내가 만약에 중요한 그림 하나 빼먹었다 그러면은 그림도 저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빠뜨렸던 내용만을 따로 정리한 노트를 만들었어요. 저 파란색 있는 부분 정리하는 노트도 대단원, 중단원 이 순서로 돼 있고, 내가 빨먹었던 부분만 거기다 적는 거예요. 내가 이미 썼던 부분은 내가 이미 안 보고 다 아는 거니까 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내가 따로 정리를 또 할 필요가 없겠죠. 그건 좀 시간도 낭비가 되고, 내가 오히려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결국 내가 모르는 걸 새로 아는 게 중요한데, 아는 게 섞여 있으면 그만큼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을 다시 보는 거니까, 내가 빼먹었던 내용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? 내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중간 점검도 할 수 있고, 내가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한번 더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,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되겠죠. 그래서 이거를 과목별로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복습하고 나서, 그 다음 중간에 한 번,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한 번 했었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이 노트만 계속 보면 되겠죠? 저는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, 대학교는 고등학교처럼 참고서라는 게 없으니까 좀 연습 문제 수가 많이 적어서 문제를 풀어보기가 어려운데, 저는 이 흐름대로 안 보고 모든 걸 다 쓸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결국 이걸로 최종 점검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답 노트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. 탐구 문제 경우에는 1, 2, 3, 4, 5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, 기역, 니은,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죠. 그래서 보통 이거 문제 오답 노트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? 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옳은 것만 고르고 그게 옳은 이유를 쓰던가, 옳지 않은 이유를 골라라 그러면은 옳지 않은 이유만 따로 정리를 하시죠. 근데 저는 이거를 각각 다 다른 문제로 봤어요. 보기를 1번, 2번, 3번, 4번,
5번에서 내가 이거를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걸 내가 틀렸다고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걸 오답 노트를 하고, 기역, 니은, 디귿에서 내가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 기역, 니은, 디귿 각각에 대해서 오답 정리를 했거든요. 오답 노트를 왜 하는 거죠? 내가 틀렸던 것을 알기 위해서죠. 그럼 문제는 왜 푸는 걸까요? 문제를 푸는 건 내가 뭘 모르는지 알려고 하는 거예요. 이거를 아까 그 백지 공부법이랑 좀 연결을 해보면은, 거기서 내가 그 개념 쪽에서 뭘 모르는지는 이미 다 체크를 해놨는데, 내가 그걸 이미 다 공부를 하고서 일로 넘어왔겠죠, 문제 풀이로.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는 내가 개념은 다 알아도 활용을 잘 못한다는 얘기니까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.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하는 목적은 내가 정리한 개념끼리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보통 어려운 문제는 단순히 이건 뭘까요?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뭐 다른 예시에 같이 접목시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은데, 내가 개념을 다 알아도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니까, 그런 연습을 하는데 오답 노트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오답 노트를 했던 내용도, 아까 백지 공부법에서 제가 빼먹었던 걸 정리한 노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. 거기에 제가 틀렸던 문제도 같이 적어놨어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빼먹은 부분과 틀렸던 부분의 내용만 보고 마지막으로 점검차 백지 공부법으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통 공부를 마무리했었습니다. 네, 제가 공부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법은 사람마다 맞는 게 다 달라요. 저는 이게 가장 잘 맞았었는데 시청자분들에게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, 아, 난 이거랑 진짜 안 맞는다 싶으면은 그냥 버리셔도 돼요. 여러분들에게 맞는 더 좋은 공부법이 있을 거고, 그것을 아직 알아가는 단계일 테니까 다른 더 좋은 공부법을 나에게 찾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. 네,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